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RFID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 RFID의 응용이 그 NFC라고 하는 게 있어요.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 그래서 그 NFC인데 이 NFC는 RFID를 응용한 겁니다. 그쵸? RFID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다가 응용한 건데 이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은 그 13.56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RFID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듯이 이거는 하이 프리퀀시를 이용한 거죠. 하이 프리퀀시, 그쵸? RFID를 이용한 거죠. 그쵸? 네, 이용한 거에 센서 기술을 이용한 무선 근거리 통신이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NFC를 킬래 말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켜놓으면 여러분들이 NFC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쵸? 스마트폰 기능을 쓸 수 있죠. NFC는 사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기에 포함돼서 10cm 이내에 10cm 조금 그래도 터치하는 건 단말기에 터치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비접촉식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시겠어요? 뭐 블루투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다른 무선 통신 기술과 비교할 때 NFC는 데이터 전송 속도나 이런 것이 좀 느려요. 그쵸? 통신 속도가 더 짧은 것 10cm. 이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50m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그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는 더 긴 거리도 갈 수도 있고요. 뭐 100m 이상도 가고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그 통신 속도와 짧은 통신 거리를 제공하지만 비용이 싸겠죠.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는 장치와 연결할 수 있으며 그죠? 자기 페어링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장치 페어링이. 여러분들 블루투스를 하려면 페어링을 해야 되잖아. 페어링 하지 않으면 음악 못 듣잖아요. 그치? 그렇지만 NFC는 어떤 장치 했을 때 그 장치하고 통신하겠다고 통신을 설정하고 그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말이든지 그죠? 통신할 수 있죠. 그 페어링이 필요 없는 거죠. 와이파이도 그렇지만은. 그러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이 장점이 있다. 자, NFC는 능동 통신 모드와 수동 통신 모드로 그 두 가지를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치? 그치? 모드와 능동 통신 모드.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액티브 커뮤니케이션 모드죠. 수동 통신 모드는 패시브 커뮤니케이션 모드예요. 그럼 어떤 것이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죠? 능동 통신 모드에는 리더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NFC 단말기 리더기일 거냐, 리더기. 그쵸? 요거 리더기죠? 그치? 리더와, 그쵸? 그 리더 사이에, 리더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며 두 단말 중에 하나가 리더 역할을 하는, 그쵸? 이니시에이터가 되고 나머지는 단말이 태그 역할을 하는 태그가 되는 거예요. 얘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태그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태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 능동 모드, 액티브 모드는 두 개가 다 액티브 하는 건 두 개가 다 그쵸? 태그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초기의 역할은 하는 단말이 데이터를 송신할 때는 고주파 전기장을 비활성화 시키면서 타겟 기기에 동작하게 되는 거고요. 수동 통신 모드에서는 하나의 NFC가 RFID 태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치? 즉 RFID 태그 역할을 하는 그 타겟 단말은 그 초기화 그 터치하는 거 역할을 하는 NFC 단말에 제공하는 그 전기장에서 전력을 공부하고 동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개가 전기가 다 있는 거야. 능동은. 수동은 전기가 하나만 있고 그죠? 그 전기를 공급받아서 이게 터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능동 모드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디바이스 구성을 보시면 그치? 여기 NFC 보안 모듈이 여기 있고요. 그 NFC는 보안 모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RFID는 없었잖아. NFC는 별도의 보안, 시큐리티
시큐어 엘리먼트가 있어요. 요 시큐어 엘리먼트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NFC 하는 칩이 있고, 물론 이제 안테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달면은 이게 RFID 하이 프리퀀시로 하는 거니까 여기다 단말이 되면 그치 서로 이렇게 여기도 배터리가 달려 있을 수 있고 여기 배터리가 있는 거야. 전기가. 그러니까 배터리에 의해서 서로 통신이 할 수 있는 거. 얘가 NFC가 될 수도 있고 얘가 NFC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능동 모드. 그래서 이렇게 칩이 여기 안에 달려 있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스트 베이스 그쵸. 호스트 베이스 밴드 컨트롤러가 여기 달려 있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정수해 주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것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여기 카드 같은 거를 그 삼성페이 무슨 페이 같은 카드를 여기다가 카카오페이 같은 거 여기다가 등록해 놓고 거기에서 뭐 티머니를 갖고 왔다고 NFC로 카드 결제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드 갖고 다니지 않아도 버스나 지하철 탈 수 있죠? 아시겠어요? NFC 통신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NFC 동작 모드는 이렇게 카드 이뮬레이션 모드가 있고 피어투피어는 짝이죠. 모드가 있고요. 리더 라이트 모드가 있고 세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비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콘. 등대에서 발생해서 깜빡깜빡 불이 발생하잖아. 우리 스마트폰에도 깜빡깜빡 이렇게 신호를 주잖아요. 그 신호가 비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콘은 무선 신호를 발송하는 작은 장치를 총칭해서 비콘이라고 해요. 무선 신호를 방송하는, 방출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 비콘이라고 하죠. 그렇죠? 비콘은 모바일 기기 블루투스의 저주파 무선 통신을 이용해요. 그 블루투스를 가지고 하거든요. 블루투스 저주파, 그쵸? 블루투스 저주파 무선 통신을 이용하고 50 내지 70cm 이내에 70m 이내에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를 혹은 거리 측정을 통해서 사전에 저장된 정보를 방송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예. 그쵸? 블루투스 LE, 로우 에너지를 별도의 페어링 없이 여러 단말과 말이요 통신할 수 있어. 우리 블루투스는 페어링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페어링 기능을 여러 단말에 이렇게 이렇게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던 한들 이렇게 일방적으로 뿌려주는 거잖아요. 방송. 아시겠어요? 브로드캐스트. 발송이 아니에요. 일방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일방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서로 상호 통신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위치나 거리 정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거 방송하는 브로드캐스트 장치야. 블루투스는 광고 및 홍보 마케팅에 많이 쓰고요. 길 안내나 온라인 결제 등에도 비콘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마트 같은 데 가면 한번 이해를 돕기 쉽게 위해서 어떤 마트 같은 데 가면 이게 비콘이 여기 달려 있어. 비콘이 달려 있거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카트를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쵸, 내 스마트폰하고 폰에 그치 해당 품목 정보 이런 것들이 위치가 되면 얘가 품목 정보라든가 가격 정보라든가 이런 걸 내 위치와 거리를 계산해서 그치 내가 위치한 곳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품목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얘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줘요. 내 스마트폰에 쏴줘. 푸시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거나 내가 어떤 거리를 가게 되면 중국에도 그게 있는데요. 어떤 거리를 내가 걸어가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뭐 맛집이라든가 상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어. 그럼 여기 다 비콘이 달려 있어 갖고 이 비콘에 의해서 나한테 방송을 해주는 거지. 그럼 내 스마트폰에다가 방송된 내용을 보면서 방송된 내용을 보면서 근처의 맛집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죠. 이게 비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콘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여기서 신호를 계속 발송을 시켜요. 발송을 시키면 내가 얼마만큼 거리에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얘가 감지를 해서 미리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그 서비스를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이 비콘이라고 하는 통신 방법에 따라서 이 비콘은 거리에 따라서 그저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이미디에이트인지 근처에 있는지 멀리에 있는지 이 비콘 거리를 얘가 계속 비콘이 계산을 해요. 이런 비콘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형태가 비콘 이런 거 많이 보셨나요? 어디? 비콘 앞으로 이 비콘의 활용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될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도 우리가 어떤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쵸? 이 마트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제 내가 카트를 끌고 이렇게 마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쵸? 내 상품 위치나 상품 정보를 볼 거고 내가 그 상품을 내 카트에다가 상품을 당기면 이 카트에서 그런 상품을 인식하는 인식기가 있어 갖고 너가 뭐가 담겼다 얼마너치가 지금 카트에 담겼다고 하는 그죠? 스마트폰에 뜨겠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쇼핑을 하고 내가 그냥 나오면 여기 카트를 끌고 이렇게 나오면 그치?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또는 비콘에 의해서 이 정보가 그치? 근처에 있는 이 비콘으로 쏴져서 비콘에 의해서 내 결제 정보가 자동으로 결제되겠죠 아시겠어요? 자동으로 결제되겠죠? 자동으로 결제되면 나중에 그치?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있죠. 그럼 비콘의 응용 분야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비콘은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한다 그러죠. 페어링 하지 않는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블루투스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그쵸? 우리 뭐 옛날 그림 같은데 그치? 요즘 아이팟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또 싼 거는 뭐 싼 것도 있고 아이팟은 비싼 건 비싼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블루투스는 작고 뭐 0.5 평방미터센치 뭐 저렴한 가격 뭐 적은 이 블루투스는 적은 전력 소모가 작아요. 휴대폰이나 휴대용 PC 등과 같은 휴대장치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터 등 기타 주변 장치에 간 작은 구역에 10m 내지 100m 그쵸? 이 100m는 긴 거죠. 그쵸? 10m는 100m 내에 무선 연결을 위한 하나의 그쵸? 기술적인 규약사항을 갖다 우리 블루투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그 아이팟이나 이렇게 그 무선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놔두고 쭉 한번 가보세요. 어느 거리까지 음악이 들리나. 그쵸? 그 거리가 있겠죠? 그 블루투스 단말의 상황에 따라 이 거리는 틀려지겠죠. 아시겠어요? 2.4MHz의 뭐 인더스트리 사이언티픽 미디컬 대역을 사용하고요. 주파수 이동 대역의 확산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요. 프리퀀시, 홉,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사용하죠. 이런 건 뭐 있다고 좀 알고 있으면 돼요. 피코넷이라고는 작은 범위 내에서 단말기끼리 통신한다. 내재된 보안 방법을 가지고 있다. 보안성. 벽이나 가방을 통해 통신할 수 있으므로 시야를 확보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을 가방 속에 집어넣고 놔도 있어도 여러분들 그 음악 들을 수 있죠? 비대칭형으로 721km 그쵸? bps의 속도로 그 대칭형은 423kbps 정도 속도로 한다. 기존의 직렬 케이블을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이 된다. 이 블루투스라는 말은 제가 찾아봤는데 블루투스라는 말은 10세기에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일한 바이킹 있잖아요. 바이킹으로 유명한 헤럴드 블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유래됐다고 그래요. 응?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죠. 블루투스. 뭐 그 로마에도 블루투스 그 장군인가요? 그 사람 이름이 나오던데 일단 블루투스. 그치? 블루투스 너마저도 그 시저를 죽인 사람이 블루투스인가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액츄레이터 한번 볼게요. 액츄레이터는 액트 하는 거죠. 작동하는 거. 액츄레이터는 클라우드나 다른 장치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움직이거나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및 소자를 갖다가 우리는 액츄레이터다. 어떤 거를 움직이게끔 하는, 동작하게끔 하는 것 갖다 우리는 액츄레이터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액츄레이터. 그쵸? 그래서 어떤 기계 장치나 시스템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모터 혹은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이나 왕복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장치, 이런 걸 갖다 우리 액추에이터다 그래요. 전기적 신호는 물론, 그죠? 전자기나, 전기적으로 이렇게 모터를 회전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거 전자기, 자기를 가지고 하는 거나 연전도 등의 반응을 보이는 모든 소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기 보이시죠? 열전도를 하는 것들, 이런 소자들을 갖다 우리는 액추에이터다 그래. 그쵸?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RFID나 어떤 이 칩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그쵸? 구동을 시킬 건지 정지를 시킬 건지 이런 상황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판단을 하려면, 그쵸? 에어컨을 가동시킨다 그러면 액추에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액추에이터를 온시키거나 오프시키거나 그런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장치들이 사물 인터넷을 하려면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디바이스들, 사물 인터넷의 장치들, 조금 오래된 것들도 있는데, 사물 인터넷의 우리 장치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장치들. 그쵸? 상당히 많겠죠? 사물 인터넷 장치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쵸? 이런 장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품들. 그쵸? 맨 처음 우리 사물 인터넷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맨 처음에 출시된 게 2007년도 아이폰이 출시됐고요. 그 다음에, 그치. 지금 아이폰 그러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 생각나잖아요. 그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이게 선전하면서 쭉 나오는 것들도 있고, 2009년도에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폰이 나왔죠.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 있는, 그쵸? 아이폰은 iOS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치? 그런 것들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사물 인터넷의 하나의 사물인 거죠. 여기에는 사물, 여러 가지 사물들이 컨버전스 돼 있는 거죠. 카메라서부터, 그쵸? 컨버전스가 돼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컴퓨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컨버전스 돼 있는 거죠. 사물들이. 그쵸?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인, 그쵸? IBM의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인터넷 비즈니스 머신이라고 하는 이 IBM이 미국의 유태인계의 그 회사였는데 회사가 좋지 않아서 중국계로 넘어가 있죠. 우리나라도 IBM 코리가 있고요. 그쵸? 뭐 컨설팅도 하고요. 옛날에 뭐 IBM 컴퓨터도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도 짓고 있고, 사이먼 최초의 컴퓨터, 국내 최초의 삼성 SCH 모토로라 100인가요? M100, M이 뭐의 약자인지? 그거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요런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지금 스마트폰하고 틀리잖아. 뭐 폴더폰 같잖아. 꼭, 그쵸? 이 펜도 달려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시겠어요? 옛날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뭐 이 스마트폰은 지금 LTE하고 5G, LTE 넘어서 5G로 갔잖아요. 그쵸? 상당히 빠른 속도 있는 뭐 최신의 뭐 아이폰이라든가 스마트폰들이 많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이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가정당 그 지불하는 통신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싸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의 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자꾸 이 스마트폰 요금을 내리라고 하는 그 압력이 가해지잖아. 그치?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쓰는 거 아서스, 우리 뭐 칩 만드는 건가요? 그 아서스에 그 트랜스포 북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런 거 있죠. 아직 지금도 있고요. 그쵸? 트랜스포 북스도 있고, 뭐 패드북도 있고요. 이런 거 뭐 스마트폰과 이렇게 결합된 거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사물 인터넷에서 많이 하는 거, 우리 그 스마트폰 꽂아놓고 있으면 이 스마트폰의 뭐 음성인식이라든가 스마트폰에 어떤 미리 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 장난감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그 여러 가지 장난감, 그런 것들도 있죠. 그쵸?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드론도 있죠, 드론도 있죠. 드론도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잖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그쵸? 다양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스마트 시계라든가 스마트 밴드, 스마트 뭐 안경, 이것도 스마트 안경. 그쵸? 스마트 반지도 있네요. 스마트 반지. 그치? 예. 컨택트 렌즈도 있고요. 컨택트 렌즈. 그쵸? 예.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많죠. 그쵸? 이런 것이 상당히 다양하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착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어러블 입고 지니고 있는 디바이스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쭉 많이 우리 보고 있는 거죠. 그쵸? 그치? 뭐, 삼성에도 있는 거고요. 뭐, 아이폰에서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 쭉 있죠. 그쵸?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곡을 쓰고, 이거 VR이라 그러나요? VR? 예, 곡을, VR이라 그러나? 이 VR 하는, 곡을 쓰고서 뭐 이렇게 하는, 이것도 일종의 그, iOS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옛날 그림인데, 뭐, 이렇게 지니고 다니면 컴퓨터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뭐, 행동을 하거나 이런 조정을 하거나 뭐 이런 로보캅 같은, 그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 파나소닉의 웨어러블 로봇도 있죠. 그쵸? 이런 것도 뭐 다 저거 해서 뇌파를 감지를 해서 그 헬멧을 통해서 뭐 그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웨어러블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쵸? 디바이스들. 뭐 소개하려면 IoT에 해당되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사물들, 이런 것들은 무궁무진하죠. 엄청 많겠죠? 그쵸? 뭐 구글 글래스, 구글의 글래스도 있고요. 안경. 그쵸? 구글 글래스. 뭐 카메라, 뭐 해상도,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기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마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오래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이거 실용화될 것 같았는데 실용화에 근접하지는 않았죠. 그쵸? 아직은 뭐 나중에 또 나올란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고, 그치? 좋은 거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쵸? 뭐 실용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가전 제품들 쭉 있죠? 우리 스마트 TV도 있고요. 여러분들 스마트 TV에서 여러분들 뭐 영화도 VOD라고 그러나요? 비디오 온 디맨드. 그래서 영화도 뭐 볼 수 있고요.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양방향 통신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죠? 뭐 냉장고, 여러분들 똑똑한 냉장고들도 많고요. 그쵸? 선전하는 것들 보면은 스마트 냉장고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가정의 온도 측정하는 거, 이런 거. 이게 뭔가요? 이게 우리 애완동물에 그 물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 조금 생활이 윤택하고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외로움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생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뭐 강아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는데, 그렇다 보면 그 애완동물은 낮에는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러려면 여기 밥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잖아. 특히나 물을 줘야 되는데, 그쵸? 그럼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까지 와서 할 수 없으니까 애완동물을 하기 위해서, 그쵸?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웹카메라를 통해서 동물의 그 활동이라든가 상황을 지켜보고, 그치? 그렇다면 여기 물이 없다, 여기 물이 다, 애완동물이 물이 다 먹었다 그러면, 그쵸? 사무실이나 멀리 떨어진 데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하면 여기 물이 있는 것이 여기 이렇게 쭉 흘러서 여기 물이 이렇게 고이게 하게끔 해서 하고, 뭐 사료도 주게끔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우리 IoT,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치? 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IoT 콘셉트도 있고요. 그치? 예, 여기 보시면 IoT LED도 있죠. 뭐 사람이 있으면 켜지고 뭐 꺼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치? 예, 여러분들 IoT 체중계 있잖아. 이런 데는 전부 다 IP들이 다 달려 있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체중계를 재면은 내 체중에 대한 어떤 맞춤형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다이어트 식품 이런 것들도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전동 칫솔이죠. IoT죠. 스마트 전동 칫솔. 이게 뭔가요? 스마트, 여기 칩이 내장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식생활 습관 있는 거 있잖아. 스마트 포크요. 스마트 포크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스마트 체온계 그래갖고 여기 체온을 재면 여러분들 체온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고 하는 것들, 이런 장치들 이거 말고도 엄청 많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융합된 기존의 제품을 IoT화 시켜서 스마트화 시켜서, 그치, 칩이라든가 어떤, 그쵸, 스마트화 시켜서 진흥화 시켜가지고, 그쵸, IoT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카죠.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스마트카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뭐 구글의 스마트카,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쵸? 모든 것을 이제 스마트화 시켜서 자동차 내에서도 스마트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쵸? 자율주행 자동차, 뭐 각종 뭐 센서도 달려있고 여러가지. 앞으로는 이런 자동차가 계속해서 융합돼서 나올 것이고, 결국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질 거고,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니까 이제 집에 여러분들이 차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면 어디 큰데 그 자동차가 혼자 가서 주차하고 있다가 내가 출근한다고, 그렇죠? 신호를 보내게 되면 자동차가 우리 집 앞에 와서 나를 태우고, 그치? 학교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치? 학교까지 오면은 나를 내려놓고 그 차는 어디론가 가겠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퇴근하겠다라고 뭐 스마트폰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게 되면 또 차가 내가 퇴근하는 위치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를 태우고 우리 집에다 데려다 주겠죠. 그쵸? 그럼 그 차는 또 자기가 정해진 곳으로 또 가서 또 다른 사람을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 자동차 스스로의 인간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죠.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쵸, 사물 인터넷에 있는 어떠한 장치들, 그치? 뭐 센서라든가 뭐 RFID 뭐 네트워크 기술이라든가 뭐 각종 뭐 액추레이터든가 디바이스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번 단어에서는 뭐 센서, 뭐 피지컬 센서도 있고 버추얼 센서도 있고 로지컬 센서, 소프트웨어 센서도 있다 그랬죠? RFID, 뭐 리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런 거 비콘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도 있죠. 블루투스요. 그쵸? 그 다음에 액추레이터, 뭐 디바이스, 각종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아시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되면 눈에 띄게 되고, 아, 이게 사물 인터넷이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이번 단원도 나랑 같이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